안녕하세요. 에이비 프라자입니다. 저는 라큰놀이고요. 저는 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에이비 프라자 유튜브 영상에 첫 출연해주신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우리 쭈님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AB 프라자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디오가 좋아서 오디오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손님을 만나왔었고, 좋은 분도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좋은 경험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께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그 집에서 오디오를 쓰시면서 뭐 급하게 뭐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채널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실생활에서 오디오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에이비 프라자의 설치기나 뭐 제품 설치기, 시스템 설치기를 보면 저희 그 실제적인 그 시스템 세팅, 홈 오디오 세팅을 거의 다 이제 우리 쭈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뭐 PA, 그러니까 뭐 교회, 뭐 강당, 콘서트, 또 외부 업체까지 다 우리 또 쭈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뭐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써서 팁, 뭐 에피소드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좋네요. 네, 오늘은 그 턴테이블, 요즘 핫하죠, 턴테이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집에서 이제 판을 이제 어렵게 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학창 시절 때 구했던 판들을 이제 쟁겨 놓으신 거죠. 놓으셨다가 집에서 뭔가 만지작거릴 게 필요한데 막상 또 보니까 LP가 보이고 턴테이블을 막상 또 오랜만에 틀어보니까 뭐가 안 되더라. 안 되죠. 해갖고 저희 쪽에 많이 찾아오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턴테이블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이제 CDP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접근하기가 좀 쉽지만은 LP는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은 경력이 단절돼 갖고 너무 오랫동안 만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으로 해갖고 한 2부나 3부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일단은 뭐 턴테이블 뭐 구성 요소라든지 네. 턴테이블을 세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 사실은 유튜브나 뭐 어느 오디오 잡지나 유튜브나 주변에 보면은 이런 정보는 많아요. 사실 많죠. 많아요.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치마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고. 네. 저는 사실 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결론은 그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치.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좀 안 좋은 부분들, 잘했을 때 좋은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턴테이블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구성 요소 보면 턴테이블 이제 바디, 그 다음에 뭐 플래터, 뭐 토남, 카트리지, 뭐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디부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턴테이블 구입할 때 금액에 따라서 많이 구입을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사님, 우리 쭈님이 설치를 많이 하고 세팅을 많이 하고 많은 턴테이블을 다뤄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또 뭐 영국 가서 그렇죠. 연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 턴테이블을 고를 때 아니면 또 구성 요소들이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중요한 점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바디부터 한번 턴테이블 바디. 바디부터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턴테이블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빈티지라고 할 수 있는 뭐 가라드나 EMT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보통들은 이제 솔리드 바디냐, 서스펜션 바디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솔리드하고 서스펜션. 솔리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디를 이제 육중하고 무겁게 만들어서 진동을 바디에서 억제하는 형식으로 이제 음질을 개선시키는 방식이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린, LP12나 아니면은 오라클, 델피5 이 두 가지 형식이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서스펜션 바디의 턴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솔리드는 억제, 강한 힘으로 무게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하게 네. 진동이나 이런 거를 좀 흘러보내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잘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흔히 이제 스피커 밑바닥에 그 대리석을 까는 부분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대리석이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물질로 돼 있고 무게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바닥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그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베이스로 다가오죠. 이 부분을 역으로 턴테이블에 적용하시게 되면은 솔리드 바디의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실 거세요. 솔리드 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플래터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플래터. 네. 그러니까 플래터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는 부분, 그렇죠. 판을 실질적으로 올려놓는 부분을 굉장히 무거운 재질로, 무거운 하중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이점은 진동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바디의 있습니다. 육중환과 플레이트 육중을 서로 두 번 연속으로 네. 육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가 시장에서는 그 뭐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그 물량적으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터를 알루미늄 부분으로 만들고 그 부분은 이제 소비자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플래터, 그 네. 바디 위에 올라가는 플래터의 재질도 보면 뭐 MDF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뭐 유리도 있고 다양하게 네. 그럼 결국은 그것이 심미적인 효과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효과도 있지만 그 바디의 특성에 따라서 진동에 대한 부분도 각시 고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질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러면 그것은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겠네요. 진동, 아까 말 솔리드냐, 뭐, 서스펜션의 방식이 우열을 논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스펜션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래야 저희가 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리드 바디는 이게 세팅을 한번 맞춰 놓으면은 크게 바뀌질 않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서스펜션 바디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얘가 낭창낭창하고 아하. 유하고 네. 그 다음에 이 LP가 약간 이제 보관을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변형이 오는데 그 변형되는 부분까지도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넘어 타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고 진동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솔리드보다는 서스펜션 바디가 더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뭐, 합니다. 아까 뭐, 어느 정도의 진심이 있었겠죠. 우리도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도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스펜션 방식 좀 더 부드럽게 판을 재생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LPCB 같은 경우 네, 네, 재생해봐도, 좀 더 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관리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LP12를 예를 들면은 네. 소비자들이 갖고는 싶어 하세요. 갖고는 싶어 하시지만은 걱정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뭐 해외 리뷰나 포럼이나 아니면 국내 리뷰나 이제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을 경험을 토대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야 그거 어렵다. 이게 세팅이 자꾸 틀어진다. 틀어진다.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쪽 연락을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일단 플래터랑 그 바디도 진동, 또 재질에 따라서 어떻게 결국은 진동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진동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관건이고. 보시면 그러면 되세요.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토남이 있잖아요. 네네. 토남의 중요성, 우리 사실은 그렇게 턴테이블 세팅을 하면서 네. 뭐 저희도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토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냥 재질만 이거 카본이에요, 뭐 네. 실버예요, 뭐 네.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토남이 그 턴테이블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얘기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가형에서 접할 수 있는 토남의 한계는 분명 존재를 합니다. 네. 하지만은 저가기 때문에 저가라서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고요. 네. 사실 고가의 토남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밸런스세요. 네, 밸런스. 그러니까 실제 영국에 가서 린사에 가갖고 토남 만드는 분과 얘기도 해보고 토남 만드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가 에코스 SE를 제작을 하시는데 하루에 1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에코스 SE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토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토남이고 실제 필드에서 만져봐도 이만큼 정밀한 토남이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스탠다드 암 기준으로. 롱암으로 가면은 솔직히 이제 조금 더 세팅이 복잡해지세요. 이 부분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은 아니죠. 롱암으로 가시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럼 결론은 바디, 그다음에 네. 그 위에 플래터는 돌죠. 네. 플래터 도는 상황에서 그 토남이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서 그 소리꼴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또 잘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죠. 어그러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토남은 사실 그 밸런스를 진동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이제 바디하고 플래터가 잡아준다면 네. 그 흐름에서 토남이 밸런스를 잘 잡아주면서 그럼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소리꼴에 있는 음원을 땡기는 카트리지죠. 카트리지죠. 네. 카트리지는 이제 뭐 스타일러스 바늘도 있고 뭐 안에 MMMC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MMMC.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M은 이제 무빙 마그넷의 약자고 MC 같은 경우는 무빙 코일의 약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가 시장에서는 솔직히 저가 MC를 쓰느냐 저희도 많은 전화를 받지만은 MC가 좋아요, MM이 좋아요. 네, 어디 이거는 좋아요? 솔직히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 대답만큼 저희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답변하려면 뒤에 막 부가 많이 붙죠. 음악 듣는 네. 환경이라든지 어떤 곡을 좋아하시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제품 쓰시는지가 많이 좀 부연적인 설명이 붙어야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MC가 무조건 나쁘고 MM이 무조건 좋다. 뭐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틀린 말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MM 카트리지 중에서 MC를 잡아먹는 카트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MM이 나쁘다라기보다는 MM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 그 유저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러스, 캔트리버가 이제 부러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 MM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교체가 가능합니다. 굳이 카트리지를 새로 사지 않으셔도 그 부분에만 그 새로운 이제 서비스 파츠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꾸셔도 되고 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러스가 부러지게 되시면은 제조사로 이제 AS를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사시는 방법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비용도 있고 MC로 가시면은 뭐 포노 앰프라든지 승합 트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물론 음질적으로 이점되는 부분은 조금 더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우리 쭈님 말씀하신 거는 MM 같은 경우는 좀 더 보편적이고 편하게 쓸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쉽고 네. MC에 대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네. MC는 그게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MM보다는 좀 더 우월한 조금 더 나은 음질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네. 유지 보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음질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솔직히 소리가 좋은 건 맞으세요. 내 소리에 이제 결이 예뻐지고 중역대의 밀도감이 좋아지고 거기에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또 들으시려면은 반드시 따라가셔야 될 게 포노 앰프 부분이세요. 포노 앰프. 네. 포노 앰프로 고민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턴테이블이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내가 안 해봤던 카트리지를 껴보는 순간 물론 소리의 변화는 좋게 느끼세요. 좋게 느끼지만은 그 한계점은 카트리지를 바꿨을 때 내 포노 앰프의 한계점이 바로 보이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 카트리지를 꼈을 때 내 포노 앰프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아날로그의 전체적인 아날로그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세팅이 네. 정해진 어떤 루틴이 있는 반면에 근데 아날로그는 그 사용자 입장이 취향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서 개별적인 매칭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메리트? 뭐 그런 재미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부분은 이제 세팅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유저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만은 나는 이 카트리지를 바꾸고 싶은데 나는 이걸 내 스스로 바꿀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고민이세요. 이거를 어느 업체에다가 물어봐야지 정답을 얻고 솔직히 이 카트리지를 다 써본 업체는 대한민국에 없으세요. 이 다 써본 유저들도 없으시고 대부분 샵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은 단순히 가격과 스펙만 보시고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하시지만은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토폰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MC 하나 다이아몬드까지도 다 만져봤고 그렇죠. 고객집에 가서 세팅도 해봤고 실제로 매장 안에서 세팅을 해서 직원들끼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MC가 좋긴 좋아요. 비싸서 그렇죠. 내가 이제 턴테이블을 딱 샀어. 오늘 샀어. 뭐 중저가는 어떤 사면 대부분 바디, 플래터, 암에 대한 고민보다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카트리지. 그죠? 맞습니다. 카트리지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고민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금액대 이상 제품에서 그렇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사실 300만 원대 언더, 400만 원대 언더에서는 솔직히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품의 브랜드나 이 제품을 많은 유저들이 쓰는지,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카트리지가 어떤 게 달려 있는지, 그리고 이게 벨트 드라이브인지 다이렉트 드라이브인지 정도를 고민을 하시고 제품을 고르세요. 그 정도면 돼도 뭐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니까. 네. 카트리지 부분은 다음에 뭐 좀 더 기회가 돼서 조금 뭐 달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턴테이블 구성 요소 지금까지 얘기해봤고 간단하게 네. 턴테이블 세팅을 할 때 네네. 많은 유튜브나 뭐 하여튼 뭐 온갖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네. 수평 맞춰라. 네. 그다음에 치맛 맞춰라. 네. 그다음에 이제 안티 스케이팅 맞춰라. 그렇죠. 아지무스 맞춰라. 네. 오버행 잡아라. 네. 그럼 이런 얘기는 다 있고 이거에 대한 시연 영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물론 저도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수평을 안 맞춰 수평 당연히 맞춰야죠. 안 맞췄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네. 내가 가끔은 저희도 매장에 이제 턴테이블을 갖고 와서 뭐 카트리지만 교체하러 오셨을 때 보면 완전 좀 심하게 말하면 엉망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평도 안 맞은 상태에서 턴테이블을 계속 들으시면서 소리가 안 좋다고 하셔서 카트리지 교체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네네. 그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평 예를 들면 뭐 수평이 안 맞았을 땐 어떤 소리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든지 수평을 해서 맞춰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일단 수평부터.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턴테이블을 쓰시는데 카트리지가 망가졌다. 근데 너희 홈페이지를 보니까 카트리지를 사면은 장착을 해주더라. 전화가 옵니다. 오십시오. 여쭤봅니다. 어떤 턴테이블을 쓰고 계십니까? 라고 하시면은 잘 모르세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뭐 테크닉스인데 뭔지 모르겠다. 일단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카트리지라는 게 솔직히 그러세요. 그러니까 턴테이블 세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손님 집에 가서 그 자리에다가 기본적인 수평이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갖고 기본적인 세팅을 바탕으로 카트리지를 교환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근데 그렇지 못할 환경이라면은 정확하게 제품의 수평을 여기서 맞출 수가 없으세요. 왜냐면은 오디오를 놓는, 턴테이블을 놓는 위치가 다 다르고 그 부분의 수평이 맞춰져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턴테이블의 바닥에 있는 발을 조정해서 수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객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려요. 그리고 그 수평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평계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수평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심하게 안 맞았을 때는 솔직히 안티 스케이팅이 먹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티 스케이팅을 아무리 조절해도 안으로 미끄러지든지 밖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쓰시다 보면은 카트리지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안티 스케이팅이 모자라면은 그 바늘이 오른쪽으로 휩니다. 안티 스케이팅이 과하면은 바늘이 왼쪽으로 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그 참고 자료가 있고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평이 안 맞으니까 우리도 걸음걸이가 삐딱하거나 자세가 삐딱하면 허리가 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자체에 있는 턴테이블인 다른 부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소리도 약간 기울어지거나 밸런스가 안 맞거나 좌우가 일단은 맞겠죠. 안 맞으세요. 네, 레프트 라이트로 가죠. 어쨌든 이렇게 턴테이블 그 고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V자로 파져 있거든요. 그럼 바늘이 지나가면서 양쪽을 긁어내는 건데 그렇게 틀어지면 바늘이 틀어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추후에 말씀드리지만은 아지무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저가형에서는 솔직히 아지무스를 조정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된 아지무스 값에 이제 카트리지의 얼라이먼트 요 가격, 요 값, 그 다음에 VTA 정도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집에서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솔직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이 세팅 값을 본인이 세팅을 하고도 이게 맞게 설치한 건지 잘못 설치한 건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저희 쪽에 가지고 오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치막. 네. 치막은 뭐 이렇게 뭐 시소처럼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0을 맞춰놓은 다음에 네. 치막을 2g을 요구하면 앞으로 돌려서 2g 맞추시면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치막을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치막이 과할 때, 네. 치막이 얕을 때의 네. 차이나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있을까요? 치맙이 과하다, 약하다는 이제 기준점은 이제 카트리지의 스펙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MM 카트리지라고 하면은 1.8에서 보통 2.5 사이가 이제 보통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치맙의 범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M 레드라는 제품으로 치맙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 기억에는 아마 2g 정도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치맙을 뭐 2.4g 정도 세팅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답을 말씀드리면은 소리는 나세요. 소리는 나지만은 치맙이 기준점보다 과하면은 여기서 기준점은 이제 그 카트리지의 그 스펙 종이에 나와 있는 그 기준점이세요. 그거보다 과하면은 일단 소리가 좀 두꺼워지세요. 이게 두꺼워진다는 게 이제 저역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역도 조금 밀도감이 높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으실 거예요. 첫째 단점은 판에 마모가 많이 옵니다. 두 번째, 카트리지의 수명이 짧아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이제 치맙을 과하게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판이 평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고 쓰다 보면은 뭐 보관을 잘못하시거나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는데 데이세요. 카트리지 바디가 LT판에 데이는 현상이 나오세요. 이러면은 솔직히 카트리지만 망가지면 다행인데 판도 망가지고 조금 더 데미지가 크게 입으면 스피커 유닛도 망가지는 현상이 한 번 딱 본 적이 있습니다. 그쵸. 손님 집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만약 모자르면은 일단은 소리결은 굉장히 여리여리해지세요. 네. 얇아지시고 얇아지겠죠. 얇아지고 두 번째는 안티스케이팅 문제가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팅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제 카트리지가 판에서 자꾸 미끄러져요. 아니면 자꾸 튀어요. 특정 구간에만 되면은 같은 구간을 빙빙 돌아요. 라고 하는 현상이 보통 치맙이 적게 세팅되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제조사에서 말한 카트리지 스펙 범위 내에서는 네. 세팅하는 것이 거기에 자기 취향에 맞춰놓은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좋고 네. 거기서 뭐 조금 더 치맙을 주신다고 하면은 뭐 플러스 0.2g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제조사의 스펙에 따르는 것이 네. 가장 좋은 소리 될 수 있고, 네. 뭐 그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에도 오래 네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들은 이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세팅을 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치맙계라든지 수평계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이제 네. 안티스케이팅 말씀 네. 많이 하셨는데 안티스케이팅에 대해서 또 되게 어려운 말씀들을 용어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네. 좀 쉽게 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안티스케이팅 말 그대로 스케이트를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스케이트를 타지 않는 거. 토남을 이제 리프트를 이용해 갖고 판 위에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해지는 무게는 보통 이제 치맙의 무게가 여기에 가해지겠죠. 치맙의 무게가 가해지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쭉 미끄러나세요. 이게 이제 안티스케이팅의 기본적인 이제 발생 요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뉴트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생하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제 힘을 중립화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안티스케이팅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된 제품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웨이트를 사용하시는 웨이트를 사용하는데 이제 낚싯줄을 사용하는 안티스케이팅 방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중가 이상의 이제 제품들에서는 그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문제점은 세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네. 까다롭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이게 안 맞아버리면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는 고생을 그런 하죠. 경우도 처음부터 좀 다시 많았습니다. 시작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안티스케이팅은 치맛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으세요. 치맛바.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토남이 어느 정도의 그 치맛을 견딜 수 있는지는 이제 스펙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뒷부분에 있는 웨이트 부분이 앞부분에 있는 카트리지의 자중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렇지. 예, 이 부분이 보통은 이제 스펙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결국은 스펙에 나와 있지만 그 스펙대로 세팅을 잘 하는 것이 이제 노하우겠죠. 보통 유저들은 그 스펙을 잘 안 보세요. 안티스케이팅은 사실은 보면 항상 그 순간순간 어쨌든 그 음악이 재생 그 포인트 되는 거는 바늘이 그 선을 있어야 되는데 네. 원심력이 있고 네. 들어가려는 것과 나가려는 것이 이제 상충하다 보니까 네,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잘 잡아주는 것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티스케이팅이 안 맞으면은 일단은 심하게 안 맞으면은 미끄러지는 현상, 적절하게 안 맞았을 때는 이게 바늘의 캔트리버가 좀 휘는 현상이 발생을 하세요. 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티스케이팅이 덜하면은 토남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카트리지의 이 다이아몬드 팁은 V자 골에 걸려있기 때문에 윗부분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랫부분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카트리지가 이렇게 휘세요. 이게 안티스케이팅이 과하게 설정되면 반대로 이렇게 휘세요. 예, 그 현상이 있고 이 경우는 많이 봤어요. 정말 손님 그렇죠. 집에 가갖고 카트리지를 중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캔트리버가 변형이 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변형이 온 캔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수정이 어렵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수정을 해보시겠다고 손이나 핀셋으로 만지다가 똑똑 예. 그러니까 그 안티스케이팅이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중저가 다이얼 방식은 사실은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2, 3, 2.5 뭐 이렇게 맞춰 나가면 네,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낚싯줄을 걸어서 좀 중급 이상의 세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적절하게 안 맞아버리는 게 전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맞아버리면 모르는데 적절하게 안 맞으면 재생할 때 돌아가거든요. 근데 네. 그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이 돼서 결국은 이제 아까처럼 네. 캔트리버가 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안티스케이팅은 뭐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모델이 있지만 이제 뭐 TN3B나 뭐 DP400이나 이제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다이얼 방식이라 네. 뭐 세팅하면 되겠지만 편하죠. 네, 그 편하고. 2급 모델은 이상 모델들은 고민을 네.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치맙이 가볍기 때문에 솔직히 안 맞을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이제 턴테이블의 수평을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맞춰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시중에서 그 안티스케이팅을 세팅할 수 있는 플레이트도 쉽게 사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저희 CD 사서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부품 사시면 그렇게 고가 아닙니다. 네, 한 15,000원, 15,000원 정도, 2만 원 정도 네. 하니까 그런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버행하고 뭐 아지무스까지 한번 이렇게 네. 가볍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래요. 중가까지도 오버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돼갖고 나오세요. 예, 오버행은 이제 피봇에서 카트리지의 핀 포인트까지 이제 거리를 이제 세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세팅이 돼갖고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바디 따로 사고 토남 따로 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암보드까지 따로 맞추신다라고 리네 뭐 하면은 LP10이라든지 네. 그 부분 그렇게 파츠별로 나눠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오버행은 반드시 봐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거는 전용 툴이 없으면은 솔직히 세팅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전용 툴이 네. 저희는 뭐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 그것도 정리를 하면 새 제품을 사신 분들은 네. 오늘 나 새 제품 샀어. 네. 새 거 사신 분들은 굳이 네. 오버행까지는 신경을 안 안 쓰셔도 쓰셔도 된다. 됩니다. 아주 고가의 모델이나 아주 개별 파츠로 된 모델이 아니라면, 네. 그죠? 네. 그러나 내가 중고로 어떤 모델을 샀다거나 네. 아니면 개별 파츠로 된 모델을 샀을 때는 네. 오버행은 한번 봐주는 것이 좋다.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중고로 사시더라도 이게 이제 원박스 포장이 돼갖고 처음에 공장에서 딱 세팅이 돼갖고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은 솔직히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그건 제 생각이세요. 그래요? 네. 아까 말했던 수평, 치막, 안티스케이팅 정도만 맞춰도 네. 음악을 감상하고 네.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지무스? 말씀드릴게
아지무스와 이제 VTA라고 VTA. 있으세요. 네. 네. 아지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카트리지를 토남에 달았을 때 이 카트리지를 토남에 단 뒤에 리프트로 내리잖아요. 내리죠. 내렸을 때 판과 이 카트리지가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만나야 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틀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틀어졌을 때 요거를 바로 잡는 거는 이제 아지무스 셋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역시나 저가형 턴테이블에서는 아지무스를 볼 수 있는 방법조차 없으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토남이 이런 식으로 틀어지질 않기 때문에 보실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VTA라고 하는 이제 토남이 옆에서 봤을 때 판에 내려왔을 때 내렸을 때 판과 수평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세요. 이거는 이제 토남의 그 안보드에 달려있는 토남 부분에 이제 높이와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세팅할 때는 카트리지를 바꿨을 때 보통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은 카트리지의 크기는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다 다르세요. 근데 낮은 카트리지를 쓰시다가 이거보다 덩치가 큰 카트리지를 썼을 경우, 썼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남의 안보드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세요. 높아지면은 VT의 각은 틀어집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그만 이제 그 아크릴로 된 그 계측기가 있으세요. 네, 그거를 이제 옆쪽에다 놓고 이제 셋업을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간단하게 수평, 치마, 안티스케이팅, 그 외에 이제 오버행이라든지 아지무스, 네. VTA를 이제 네. 알아봤는데 뭐 이후에 네. 조금 더 좀 깊이 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깊이 들어가고 네.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부분은 한번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세요. 네. 네, 한계가 있지만은 이 한계를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내 보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 사실 언택트 시대에 손님들이 오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자주 오셨던 단골 손님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런 분들은 전화로 하시죠. 이게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가 가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요즘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네. 턴테이블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AB 프라자의 쭌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 이미 했습니다. 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